성공 투자는 금일도 시장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이담기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함에 따라서 증권사별로 추가 하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기호 캐스터가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과 6월 기관 및 외국 내 수급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13년 만에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고 말았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인 건데요. 환율 급등의 부담이 국내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외인, 기관의 수급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환율의 추이부터 보시죠. 6월의 첫 거래일인 2일에는 1,250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5일에는 1,238원에서 마감했지만 전거래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0일의 원달러 환율은 1,28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됐죠. 이를 기점으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의 심화에 달러 강세 흐름은 더욱 힘을 받은 건데요. 17일에는 환율이 1,2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부터 1,23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국내 증시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전일의 원달러 환율은 1,297.3원에 마감했고 오늘 2시 기준으로는 1,30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선을 훌쩍 뛰어넘었고 결국 1,300원에 도달하고 만 겁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원달러 환율의 전망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망이 하향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외인의 매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인의 자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장기화될 경우 순매도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달러 선호 기조하에 한국 주식의 매력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담과 시장의 변동성이 환율 하락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 외인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에 외인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대규모로 팔아치웠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한 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일까지 외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조 157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4,89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번 달 기관의 수급도 보시죠. 매도로 일관하던 기관이 6월 21일 매수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전일 다시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인에 비해서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341억 원, 코스닥에서는 317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팔아냈습니다. 또한 기아와 LG전자, 카카오 등 시총 상위주 중심의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오후 2시 기준으로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수급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창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강력하게 약속을 했죠. 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이 잡힐 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Already an extraordinarily challenging and uncertain time.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The American economy is very strong and well positioned to handle tighter monetary policy.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frankly,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around the wor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us to achieve what we want, which is 2% inflation and still a strong labor market. 네, VCR에서 앞서 봤듯이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1,300원 장중할 때 돌파를 했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이 계속 원화 약세 지속되는 이유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우려가 반영되면서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뭐 한편에서는 나오는 뉴스들에서는 파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이 발언에서 아까 나왔던 거에 있었을 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먼저 있는데 제가 워딩을 그대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더 빠르고 질문 내용입니다. 더 빠르고 높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파월이 아까 그런 답변을 내놓은 건데 또 답변 내용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질문의 포인트는 금리 인상으로 빅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빅스텝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침체 가능성 확실히 있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발언들이 중요한 게 연준이 침체를 유도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지만 우리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명확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빅스텝을 하고는 과정들은 필요한 과정이고 현재 적절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조만간 보여줄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 말한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비 부분이 매우 강하다. 개인들의 초과저축의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도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나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침체는 멀리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고 소비도 강하면 소비자들의 기업들의 상황은 좋다. 이 얘기는 현재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이겨낼 수 있고 강한 모습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빅스텝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조한 거고 경기 침체는 멀리 있다. 또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경기 침체가 왔다 시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동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 월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 위주 아니겠습니까? 네. 당분간 이렇게 되면 수급 안정을 찾기 기대하기 힘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당장의 어떤 수급 변화를 크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파월 의장에서 발언했듯이 뭔가 지표를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모멘텀, 정책이든 이슈든 지표든 뭔가 반전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때까지는 좀 불안정한 어떤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불안전한 수급을 보는데 두 가지 힌트. 첫 번째는 지표라든가 다음 달에든가 물가 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 그다음 실적들에 대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뭐 문 두드려가지고 빨리 실적 발표해 기업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그거는 좀 시간을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힌트가 있습니다. 현재 현물을 많이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올해 내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매도입니다만 최근 6월 달에 매도 물량을 보면 좀 심하다 정도거든요. 시장이 현물 매도 물량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어떤 심리적인 거 충격을 느끼는데 이유인지 하나 그 힌트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돼요. 차트 잡아주시면 바로 선물의 미결자 약정이 증가인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게 뭐냐면 옵션 만기죠. 실적으로 3개월 한 번씩 끝나는 옵션 만기 이후인데 6월 10일입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6월 10일부터 보시면 지금 쉬지 않고 저점을 낮춰서 내려오는데 이때 당시 26만에서 시작했던 미결자 약정이 현재 오늘도 32만 개까지 찍고 있거든요. 선물 미결자 약정이 계속 증가하면서 선물 수급으로 더 푸시하고 있고 동시에 현물도 매도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더 공포적으로 느껴지는 심리는 충격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의 반전을 좀 더 빠르게 찾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선물 미결자 약정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지수 차트 평균의 어떤 흐름들이 반등 나오는 그 시점을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결자 약정이 감소 국면이 나올 때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측해보고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중소형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좀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무거운 친구는 쉽게 설명드리면
100kg 넘는 친구는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럼 권투 선수들을 보면은 헤비급 선수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고 경량급 선수들이 아주 빠르고 민첩하듯이 시장에서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시장에 충격받을 때 그 변동이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한 마이너스 10%라고 이거 다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당연히 대형주보다 좀 더 확대돼서 변동이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그 반등의 변동폭이 대형주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지금 대응을 뭔가 하려고 이거 지금 못 참겠어 답답해 경기 침체 왔다라는 등 뭐 시인했다라는 등 하면서 뭔가 던져야 되고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결정을 지금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좀 보류해 두시고 보셔도 좋다. 이윤죽 이건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로또권 하듯이 복권 당첨 딱 결과 나오면 그 회차는 그 다음에 소용이 없어진 휴지가 되는 거지만 예. 주식도 같은 종이 증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휴지가 아니라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변동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빨리 손절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특징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이겁니다. 코스닥의 월봉상 코스피 200의 기준에서도 옵션에서의 시세표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만 월봉상 15%의 직전달의 15% 이상 초과 하락률을 보여줄 때는 충격은 큽니다만 결국 그 시점에서 반등 국면들은 다 보여줬던 흐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논사훈련소 가면 10m 이상에서 하강 레페를 하는데 10m에서 공포를 느끼나 100m 높이에서 공포를 느끼나 공포 심리는 똑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평균적으로 시장의 과거에 보면 월봉사 하락률이 15% 초과했을 때는 뭐 24%갈 수도 있고 22%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15% 이상 초과 하락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강하게 보여줬던 구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19%의 하락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뭔가 버리려고 하거나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더 보시면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시기는 곧 온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원한 화두죠. 예측을 잘해야 되느냐, 대응을 잘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전략은 어떤 쪽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측과 대응을 다 잘하면 최고죠. 예. 네, 그거만큼 좋은 거 없고요. 결혼도 필수, 연애도 필수처럼 뭐 예. 그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좀 틀렸다고 해서 대응을 막 서두르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꼭 3,000포인트나 2,800포인트 또 2,6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매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5년 전, 6년 전 가면 2,000포인트에서 매입하는 사람도 있고 1,800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다르잖아요. 각각의 대응 입장이 다른데 지금 예측이 조금 더 어긋나고 저점이 더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뭔가 서두르려고 하면서 내동매매나 또 불안한 심리 때문에 손절치거나 이런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다고 좀 보여주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요거 하나만 제가 차트 잡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율입니다. 환율이 과거 1250원대를 항상 상단으로 보고서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던 1597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기준, 향후에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온다는 기준만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1250원에 잡거나 1,300원, 1,400원에 잡나, 1,500원에 잡나 꼭 최고점에서 잡지 않더라도 예. 1,250원에 넘어가면 우리 증시 바닥권이야. 대신 내가 1,250원 잡았던 이유는 1,100원으로 갈 수 있어. 그렇으면 1,100원 갈 때까지 들고 있어 자산을 유지했다면 1,250원이나 1,300원이나 1,400원의 지수대를 환율에서 지수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1,100원대까지 가져가면 모두 다 수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 매입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투자 기준인지 이 기준만 명확하게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흔들림, 변동성 이런 부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환율이 다시 1,300원 넘어서 1,350원이 열어된다, 1,400원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1,100원대까지 다시 환율 내려올 수 있는 한국 경제다. 이런 기준만 있다면 전 자산 매입할 기준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